남양주의 조용한 마을 담내리. 요즘 이 동네가 아주 그냥 들썩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 발표 하나에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죠. 자, 과연 이 프로젝트가 정말 이 동네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숫자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1조 원이에요. 이 프로젝트에 쏟아붓는 돈이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건물 하나 짓는 수준이 아니죠. 지역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1조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담내리라는 한 지역에 딱 꽂혔을 때 우리는 뭘 기대해야 하고 또 뭘 조심해야 할까요? 장밋빛 전망과 냉정한 현실 사이 그 본질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1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동산 시장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단계별로 분석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현재 시장의 진짜 현실을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그 핵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먼저 이 거대 프로젝트의 정체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그냥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다고 생각하면 본질을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AI 허브입니다.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남양주 화두 담내리에 1조 원을 들여서 짓는 상업용 AI 데이터 센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상업용 그리고 허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대기업 하나가 자기들끼리만 쓰려고 만드는 그런 폐쇄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AI 스타트업, 대학교, 연구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개방형 광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 프로젝트에 진짜 야심이 숨어 있거든요. 총 60메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전력량 중에서 무려 10메가와트, 거의 17%를 오픈랩이라는 개방형 플랫폼에 따로 떼어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돈 없는 작은 스타트업이나 대학교 연구실도 여기에 와서 초고성능 AI 인프라를 마음껏 빌려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AI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멋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또 언제쯤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막 첫 벌을 뗐다는 거예요. 아주 초기 단계라는 거죠. 올해 초에 투자 협약을 맺었고 지금은 설계하고 허가받는 단계입니다. 실제 건물이 다 지어지고 운영에 들어가는 건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즉, 당장 뭐가 바뀔 기대하면 안 되고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장기 레이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특징을 4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개방형 AI 허브와 오픈LAP 플랫폼,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스마트 에너지 설계, 마지막으로 지역의 다른 에너지 시설들이랑 연계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까지 정말 치밀하게 계획됐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이 현실이 됐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 바로 이 숫자입니다. 8천. 이게 뭘까요? 바로 이 프로젝트 하나로 새로 생겨나는 양질의 일자리 숫자입니다. 이 8천이라는 숫자가 지역 경제와 부동산에 미칠 나비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이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1조 원의 투자와 8천 개의 일자리, 이 거대한 에너지가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동, 즉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까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이 구도를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딱 2단계로 나뉘어요. 발표 직후의 기대감만으로 부풀어 오르는 단기적인 프리미엄, 그리고 실제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나타나는 진짜 배익, 실질적인 장기적 가치 상승. 이 둘을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실수가 없습니다. 이 표가 그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파동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도달하는 곳은 역시 땅이나 공장, 창고 같은 산업용 부동산입니다. 이건 뭐 기대감만으로도 단기 프리미엄이 바로 붙죠. 그 다음 물결이 상가나 오피스 같은 곳에 닿습니다. 관련 협력업체들이 미리 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공실이 줄어들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는 어떨까요? 단기적인 급등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실제 인구가 들어오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3년에서 7년 뒤에야 비로소 지역 전체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것, 바로 전원주택 같은 물건들입니다. 부르는 값은 올라도 실제 거래가 안 돼서 경매에서 유출될 위험이 가장 크다는 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뜨거운 기대감과 현재 시장의 차가운 현실, 그 사이의 온도차를 직접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담내리 지역의 잠재력이 이 데이터 센터 하나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이나 제2순환 고속도로 같은 굵직한 교통 호재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자체는 원래부터 아주 탄탄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숫자를 봐야죠. 현재 이 지역 대표 아파트들의 시세는 4억 원 중후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 가격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을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감정가가 2억 원이 넘던 전원주택이 주인을 못 찾아서 경매에서 계속 유찰되다가 결국 최초 감정가의 3분의 1 토막 수준인 7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개발 호재라는 뜨거운 기대감과 실제 구매자들의 차가운 지갑 사이, 그 거대한 간극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겠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항해해야 할지 그 핵심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전략은 명확하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시계는 무조건 길게 보세요. 이건 단타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최소 3년에서 7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첫 번째 물결을 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토지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산업용 부동산의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줌아웃 하세요. 담내리라는 점 하나만 보지 마시고 화도, 월산, 더 크게는 왕숙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지역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남양주 담내리 데이터 센터, 이거 거품일까요? 아니면 진짜 기회일까요? 오늘 분석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 답은 여러분이 얼마나 긴 시간을 가지고 이 현상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가치의 흐름을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